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윤서진은 눈을 뜨죠. 3년 동안 반복된 일상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면을 마치고 부엌으로 향하는 서진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죠.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서진은 시누이 딸 유나의 도시락부터 준비합니다. 9살 유나가 좋아하는 달걀말이와 소시지 볶음, 그리고 예쁘게 썬 사과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으며 서진은 작은 미소를 지어요.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좋아해 주니까요. 서진아, 뭐 하고 있어? 부엌 문 너머로 시어머니 강명숙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리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유나 도시락 싸고 있었어요. 명숙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와 서진이 하는 일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찾으려는 듯한 시선이에요. 도시락은 그렇게 싸는 게 아니야. 반찬이 너무 많으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혈압약도 챙겨둬. 요즘 머리가 아프거든. 이미 준비해뒀어요. 식탁 위에 물과 함께 놓아뒀습니다. 명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아요. 오히려 더 찾을 것이 없나 둘러보죠. 서진은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가슴이 조금씩 아픕니다. 7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여듭니다. 시누이 강세라는 딸 유나의 손을 잡고 나타나고 남편 정우는 넥타이를 매며 자리에 앉아요. 서진은 뜨거운 미역국과 갓 구운 생선구이를 상에 올립니다. 고생했네.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명숙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아요. 뭘 고생했어? 애도 없는 여자가 이런 일도 안 하면 뭘 하겠어? 식탁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서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죠.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서진아, 나 오늘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미팅이 있거든. 세라가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가요. 알겠어요. 유나 저녁은 제가 챙길게요. 고마워. 넌 시간 많잖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에게 반찬을 더 올려줍니다. 아이만큼은 이런 어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서진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입가는 항상 조심스럽게 미소를 머금고 있어요. 33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어쩐지 많이 지쳐 보입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서진은 거울 앞에 서죠.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니 조금 더 당당해 보입니다. 회사에서만큼은 인정받는 마케팅 실장이니까요. 하지만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조심스러운 며느리로 돌아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현관을 나서는 서진.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후 2시 서진은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요. 서진아, 오늘 친척들이 온다. 빨리 와서 준비해. 어머니, 저는 회사에서. 회사가 뭐가 중요해? 집안일이 더 급하잖아. 빨리 와. 전화가 끊어지고 서진은 한숨을 쉽니다.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무겁기만 해요. 집에 도착하니 벌써 친척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우의 고모, 작은아버지 내외, 그리고 사촌들까지. 거실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부엌에서는 명숙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머니, 왔어요. 서진이 인사를 하자 명숙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말합니다. 이제 왔네. 빨리 옷 갈아입고 음식 준비해.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서진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이미 준비해둔 재료들이 있지만 10명이 넘는 사람들 분량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벅차죠. 그래도 서진은 묵묵히 칼을 들고 야채를 썰기 시작합니다. 서진이 어디 있어? 거실에서 고모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있어요. 명숙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그런데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서진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철렁해요. 글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명숙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애 낳기 싫어한다더라. 맞벌이 한다고 핑계 대면서. 우리 서진이는 그런 애가 아닌데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네. 서진은 양파를 썰며 눈물을 흘립니다. 양파 때문인지 마음이 아파서인지 구분이 안 가네요. 그럼 정우가 문제인 거 아냐? 아니야. 정우는 멀쩡해. 며느리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부엌과 거실 사이에 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시작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서진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상에 올립니다.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각종 나물까지. 친척들은 맛있다며 칭찬을 하지만 서진에게는 고마운 인사 한마디 없어요. 서진아, 밥 더 가져와. 물 좀 따라줘. 반찬이 짜네. 간 조절을 해야지. 서진은 계속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심부름을 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편안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서진만 혼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며느리가 참 부지런하네. 작은아버지가 말하자 명숙이 대답합니다. 애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집안일은 잘해서 다행이에요.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마치 아이를 낳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친척들이 돌아갑니다. 서진은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요. 정우는 이미 잠들어 있고 서진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서랍 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보며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해요. 어머니,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사진 속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려요.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밤이 깊어갑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정우는 깊게 잠들어 있고 서진은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요. 마음속에 꾹꾹 눌러담았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우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요. 서진은 저녁 준비를 하다가 남편을 맞이하죠. 일찍 왔네요. 응, 오늘은 일찍 끝나서. 정우는 넥타이를 풀며 서진을 바라봅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 서진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저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우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자꾸 한숨을 쉬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서진에게 정우가 다가옵니다. 서진아, 나랑 잠깐 얘기할까? 지금요? 설거지 끝나고. 설거지는 내가 할게. 우리 방으로 가자. 정우의 진지한 표정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고 정우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아요. 뭔가 말하고 싶은 거 있지? 정우가 침대에 앉으며 물어봅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우 씨. 응, 저 혼자 병원 다녔어요. 정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병원? 어디가 아픈데? 서진은 천천히 돌아서서
남편을 바라봅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불임 검사 받으러요. 뭐? 정우가 벌떡 일어섭니다. 혼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 제가 문제라면. 서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께서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요. 정우는 서진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 서진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불임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정우의 손이 서진의 어깨에서 떨어집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서죠. 뭐라고? 남성 불임이에요. 정자수가 정상치보다 현저히 낮고 활동성도 떨어져서. 서진이 설명하려 하지만 정우는 머리를 감쌉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당신도 충격받을 거고 어머니는 또 어떻게 하실지. 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려요. 충격이 너무 큰 모양입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혼자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서진은 남편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괜찮았어요. 저는 아이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니까요. 괜찮다고?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는데 괜찮아? 정우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납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그냥 조금 힘들었을 뿐이에요. 정우는 서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지내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미안해. 정우가 서진의 손을 잡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정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어요. 3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내일 가족들한테 얘기하자. 정우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많이 충격받으실 텐데. 그래도 사실은 말해야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한 일을 했어. 정우는 서진을 꽉 안으며 속삭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지킬게. 절대 혼자 견디게 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명숙이 혈압약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고 세라는 유나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명숙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뭔 얘기? 중요한 얘기예요. 세라 누나도 들어야 할 것 같고. 세라가 고개를 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 정우는 서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정우 옆에 서 있어요. 어머니, 그동안 서진이한테 아이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거 아냐?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이를 못 가지는 건 서진이가 아니라 저예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명숙은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고 세라는 눈을 크게 뜨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서진이가 병원에서 검사받았다고 했잖아. 서진이는 정상이에요. 제가 남성 불임이라고 진단받았어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병원 서류를 꺼내 어머니에게 건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지만 의학 용어들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명숙의 반응은 정우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진짜야? 아니야. 이건 틀렸을 거야. 명숙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바닥에 던집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건강했어. 너한테 문제가 있을 리 없어. 세라도 끼어듭니다. 엄마 말이 맞아. 정우가 문제가 있을 리 없잖아. 서진이가 뭔가 조작한 거 아냐?
서진이 깜짝 놀라며 대답합니다. 조작이라뇨? 제가 왜 그런 일을? 왜? 자기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려고 그랬지. 세라가 날카롭게 말을 자릅니다. 명숙도 거들어듭니다. 그래, 분명 그럴 거야. 서진이가 자기가 문제인 걸 숨기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기는 뭘 해? 사실을 말하는 거지. 명숙이 서진을 노려보며 소리칩니다. 이 여자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병원 진단서를 보셨잖아요.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세라가 팔짱을 끼며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서진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지만 참으려고 애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지금까지 거짓말로 일관했잖아. 명숙이 더욱 큰 소리를 냅니다. 정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병원에서 확인했다고요. 너도 속은 거야. 이 여자한테 완전히 휘둘리고 있어. 세라가 정우를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그동안 서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명숙이 비웃으며 대답합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제 역할도 못하면서. 제 역할이요? 정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집니다. 애도 못 낳으면서 무슨 며느리야? 그냥 얹혀 사는 거지. 세라도 거들어댑니다. 맞아. 그래서 맨날 집안일이나 시키는 거잖아. 그게 싫으면 나가든지.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뭐가 그만이야? 사실을 말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서진이한테 한 짓들이 사실이에요? 명숙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애 못 낳는 여자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서진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겠네요. 정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명숙이 불안해하며 묻습니다. 우리 나갈 거예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뭐, 나간다고? 네, 나갑니다. 서진이가 이런 대접받으면서 살 이유가 없어요. 세라가 코웃음을 칩니다. 좋아, 나가. 있으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고. 명숙이 급하게 말립니다. 아니야, 정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하지만 정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늦었어요,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한 달 후, 정우와 서진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넓지는 않지만 햇살이 잘 드는 깔끔한 투룸이에요. 서진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기쁨에 설레어합니다. 한편 강명숙이 혼자 남은 집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집안은 적막감이 흘러넘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서진의 손길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죠. 세라야, 저녁 뭐 해 먹지? 명숙이 부엌에서 헤매며 딸에게 물어봅니다. 엄마가 해요. 나는 바빠서. 세라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대답해요. 내가 어떻게 해? 허리가 아픈데. 그럼 배달시켜요. 명숙은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그동안 서진이 정성스럽게 채워두던 반찬통들이 모두 비어 있어요. 대충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 하지만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래 서 있기가 힘듭니다. 아이고, 이 허리야. 명숙이 식탁에 주저앉으며 신음합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세라는 짜증을 냅니다. 엄마, 맨날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병원이 나가요. 병원비가 얼마인데. 그리고 누가 따라가? 난 바쁘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매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서진이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명절이 다가오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작은아버지 댁에서 연락이 와요. 형수, 이번 추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우가 없으면
준비가 힘드실 텐데. 명숙은 체면 때문에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막상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결국 명숙은 친척들에게 몸이 아프다며 추석 모임을 취소한다고 연락합니다.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명절 모임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명숙은 혼자서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허리를 삐끗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지만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라야, 물 좀 가져다 줘. 지금 바빠요. 직접 가져가요. 명숙은 겨우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주저앉습니다. 그제야 서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죠. 한편 세라는 새로운 남자친구와의 만남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유나를 데리고 나가면서도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유나가 명숙을 걱정하며 물어보자 명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유나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밤늦게 혼자 앉아있던 명숙은 문득 서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항상 조용히 웃으며 모든 일을 척척 해내던 며느리. 한 번도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던 그 마음씨가 지금에야 보입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명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뒤늦은 후회에 잠깁니다. 정우와 서진이 이사를 간 지 2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조용한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서진은 정우와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래. 집을 나온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았죠. 고생이 아니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두 사람은 입양에 대한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직접 낳을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입양기관 상담사는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줍니다. 부부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해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아이에게는 그런 환경이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진이 정우의 팔짱을 끼며 말합니다.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만큼 따뜻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한편 그 시간 강명숙의 집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새로운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재혼 준비에 바빠졌거든요. 엄마, 저 이제 나갈 거예요. 세라가 짐을 싸며 무심하게 말합니다. 뭐, 너까지 나간다고? 새 남편이 아파트 구해줬어요. 유나도 새 아빠를 좋아하고 명숙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정우한테 연락해서 돌아오라고 하든지요. 내가 어떻게 먼저 연락해? 자존심이 있지. 세라는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그럼 혼자 사시든지요. 저도 제 인생이 있거든요. 며칠 후 세라와 유나가 정말로 집을 떠납니다. 명숙은 처음으로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따뜻한 아침밥이 없고 아픈 곳이 있어도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허리 디스크가 더 심해져서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명숙이 바닥에 흘린 물컵을 줍지 못해 그대로 두고 있어요. 혼자 끓인 라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이 되면 적막감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제야 서진이 해주던 모든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식사, 약을 챙겨주던 세심함, 청소와 빨래까지 완벽하게 해내던 손길들. 모든 게 그리워집니다. 친척들의 연락도
뜸해졌어요. 정우가 없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명절 모임에도 부르지 않는 거죠. 명숙이가 며느리를 너무 구박해서 아들이 나갔다더라. 그래서 딸도 재혼해서 떠났다고 하던데.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명숙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한 달 더 지나자 명숙은 병원에 혼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걸을 수도 없을 지경이 되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지만 진료를 받고 나서도 누구에게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안정을 취하라고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보호자분이 계세요? 간호사가 물어보자 명숙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도 다 떨어지고 컵라면만 겨우 끓여 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명숙은 문득 서진의 전화번호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집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연락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버텨야 할까요? 서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명숙이 혼자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우와 서진은 입양기관에서 특별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갓 태어난 지 2달 된 여자아이가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미혼모 어머니가 직접 양부모를 선택하고 싶다고 하세요. 두 분을 만나보고 싶어 한답니다. 상담사가 설명해 줍니다.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정말요? 저희를 만나고 싶다고요? 네, 부부님의 신청서를 보고 특별히 요청하셨어요.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정우와 서진은 입양기관에서 20살 된 미혼모 지영이를 만나게 됩니다. 지영이는 작고 여린 체구지만 의젓한 모습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에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합니다. 서진은 긴장한 채로 대답해요. 안녕하세요. 서진입니다. 제가 두 분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지영이가 진지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조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똑똑했으면 좋겠다. 예뻤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고요. 서진과 정우는 조용히 지영이의 말을 듣고 있어요. 하지만 부부님은 달랐어요. 그냥 사랑하고 싶다고, 무조건 사랑할 거라고 쓰셨더라고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조건 없이 이 아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우가 따뜻하게 말합니다. 지영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아이를 직접 보시겠어요? 지영이가 물어봅니다.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안고 들어옵니다. 분홍색 담요에 쌓인 작고 소중한 생명이에요.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새 부모님이 지어주셨으면 해서요. 지영이가 말합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봅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아기가 그 순간 눈을 뜨고 서진을 바라봅니다. 까만 눈동자가 맑고 투명해요. 우리 딸 하은이는 어때요? 서진이 정우를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하은이, 좋네요. 하얀 은총이라는 뜻이죠? 정우도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하은이가 정말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정말 잘 키울게요. 약속드려요. 서진이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한편 그 무렵 명숙은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은 후 회복이 더디고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간병사를 고용해야 했어요.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병사가 말하지만 명숙은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 연락처 아세요? 며느리분이요? 가족분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연락드릴 수 있는데요. 명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진의 번호를 알려줍니다. 한 번만 안부 여쭤봐 주세요. 간병사가 서진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서진은 하은이의 수유 시간을 챙기다가 문자를 확인해요. 여보, 어머니 소식이에요. 서진이 정우에게 말합니다. 편찮으신가? 수술하셨대요. 많이 약해지셨나 봐. 서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간병사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안부 전해주세요. 건강 회복하시길 바란다고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가족에게 향해 있어요. 하은이를 돌보는 일이 힘들지만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하은이, 엄마가 왔어. 서진이 아기를 안고 젖병을 물려줍니다. 하은이는 작은 손으로 서진의 손가락을 꼭 잡아요. 그 순간 서진은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혈연보다 더 강한 게 사랑이구나. 정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중얼거려요. 명숙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안부 인사가 전해지지만 서진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하은이와 정우, 그리고 자신만의 완전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6개월 후 정우와 서진 그리고 하은이는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입양 절차가 모두 완료되고 세 가족은 바닷가로 첫 가족 여행을 떠나요. 우리 하은이 바다 보자. 서진이 아기띠에 하은이를 안고 파도를 바라봅니다. 하은이는 파도 소리를 신기해하며 깔깔 웃어요. 8개월이 된 하은이는 이제 혼자 앉을 수도 있고 옹알이로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가 바다를 좋아하네. 정우가 하은이의 뺨을 살짝 어루만지며 웃습니다. 우리 하은이는 뭘 해도 예뻐요. 서진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해요. 바닷가 펜션에서 하은이의 이유식을 준비하며 서진은 생각에 잠깁니다. 아이를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플 때 간병하며 키운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요. 여보, 하은이 때문에 힘들지 않아? 정우가 서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전혀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하은이가 서진을 보며 엄마 소리를 흉내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감동에 빠져요. 우리 하은이가 엄마라고 하려나 봐. 정우가 흐뭇해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핏줄이 아닌데도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다니. 그런데 그때 서진의 핸드폰에 간병사로부터 문자가 옵니다. 명숙 씨가 요즘 많이 우울해하세요. 가족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서진은 문자를 보고 잠시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정우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죠. 어머니 소식이에요. 많이 우울해하신다고. 정우와 서진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가끔 안부는 물어볼게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나도 그래. 우리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가족이 있잖아. 한편 그 시각 병원에서 명숙은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후회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매일 간병사만이 유일한 대화 상대예요. 할머니, 오늘도 가족분들 생각하세요? 간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매일 생각해. 명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어요. 명숙은 서진이 매일 아침 차려주던 따뜻한 밥, 아플 때마다 정성스럽게 돌봐주던 손길들을 떠올립니다. 그 모든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죠. 며느리가 정말 천사 같은 애였는데 내가 너무 못됐어. 간병사는 명숙의 말을 들으며 안쓰러워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락해 보시지 그러세요? 어떻게 연락해?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세라는 새 가정에 정착하느라 바빠서 어머니를 찾지도 않습니다. 가끔 의무적으로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에요. 엄마, 잘 지내죠? 저는 바빠서 자주 못 가요. 이런 차가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명숙은 서진의 따뜻함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는 가족이 없고 친척들도 소원해진 관계 때문에 연락하지 않아요. 명숙은 혼자서 병실에서 쓸쓸한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서진이가 명절 준비를 다 해줬는데 명숙이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명숙에게 서진은 가끔 간병사를 통해 안부를 전합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는 거죠. 서진 씨가 안부 전하래요. 건강하게 지내시라고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고마운 애야.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바닷가에서 세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도하기 시작하고 서진과 정우를 보며 환하게 웃어요. 다다다. 하은이가 정우를 향해 걸어오려 애쓰는 모습에 두 사람은 감격합니다. 우리 하은이 정말 똑똑해. 서진이 아이를 안아올리며 뽀뽀해줍니다. 저녁 무렵 세 가족은 펜션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은이는 서진의 품에서 잠이 들고 정우는 서진의 어깨에 기대어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가족이에요.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혈연보다 선택한 사랑이 더 값진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고 따뜻한 등불이 켜진 펜션 안에서 세 가족의 평온한 일상이 계속됩니다. 한편 병원에서 명숙은 또다시 혼자만의 밤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고 나서야 깨달은 소중함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정우와 서진, 그리고 하은이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반면 명숙은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혼자 감당하며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은 자의 외로움과 사랑을 찾은 자의 행복이 대비되는 가운데 붉은 노을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어요.